7년차 주부 김한별 씨. 주말마다 바인더를 꺼내 현금을 넣어놓습니다. 일주일치 쓸 돈입니다. 요일별로 한 10,000원씩 채워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뭐 자동차 기름값이랑 아이들 병원비 같은 거는 요 속지에다가 넣어주고, 그리고 요거는 생필품 같은 거. 가끔은 가짜 돈도 넣습니다. 인터넷으로 뭔가를 구매할 때가 있잖아요. 쿠팡을 이용한다든지 그럴 때 이제 미리 이것도 예산 안에 포함을 해서 이 정도를 지금 사용을 할 거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고물가 시대. 2030 세대에게 현금 챌린지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없애고 쓸 돈을 현금으로 뽑아 바인더에 넣어놓고 그 안에서만 쓰는 겁니다. 카드 값이 그냥 제가 그냥 쓴 건데 한 200만 원 정도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돈을 흥청망청 쓰고 살지,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물가가 얼마나 오른 걸까요? 최근 10년 물가 추이를 보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 동안 연간 0%대에서 1%대를 오갔습니다. 7년 누적 상승률이 7.5%입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사이 누적해서 11% 넘게 뛰었습니다. 7년치 오른 것보다 더 뛰었습니다. 투잡 직장인들도 크게 늘었습니다. 부업에 뛰어든 사람은 지난 4년 사이 30%가 늘어 57만 명이나 됩니다. 부업거리를 연결해주는 한 플랫폼에는 삼성, 현대차, SK, LG 4대 기업 직원도 4,600명 이상 등록했습니다. 30대 후반 직장인 김모 씨. 매일 퇴근하고 5시간 대리운전을 합니다. 주말에 일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악착같이 일해 한 달 200만 원 정도 더 법니다. 김 씨의 월급은 세금 떼고 약 300만 원. 올해 1% 올랐습니다. 3만 원 정도입니다. 물가가 3% 넘게 오른 걸 감안하면 실제 소득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자녀가 2명이 있는데요. 영어 학원이랑 뭐 이렇게 수학 학원을 보내고 있는데 한 3년 전만 해도 학원비가 한 20만 원이었는데 이게 점점 오르더니 이제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결국 빚내서 산 아파트까지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을 팔지 않고서는 저희가 이제 더 이상 이 월급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난해 근로자들의 명목 소득은 2.5% 올랐습니다. 그런데 물가는 3.6% 뛰었습니다. 이러니 월급이 오르나 마나입니다. 물가를 감안한 실질 임금은 평균 355만 4천 원으로 1년 전보다 오히려 1.1% 줄었습니다. 재작년에도 0.2% 줄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가난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이제 가난해지는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거는 상당히 이제 심각하다고 봐야죠.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시작한 이후에 이렇게 실질 소득이 줄어든 경험이 이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게 살림이 어려워진다는 측면에서 이제 어려운 거고요. 이게 뭐 물가가 오르더라도 이제 임금이 따라서 올라주면은 우리가 크게 어려움을 못 느끼는데 지금은 임금이 잘 안 따라온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심각하다고 봐야죠. 물가가 오르는 건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미국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같은 유럽 국가들은 물가도 오르고 임금도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한국은 물가만 오르고 임금은 제자리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활활형 물가 상승이라면 한국은 불황형 물가 상승인 셈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에 있어서의 지금 인플레이션은 국내 요인이 강합니다. 즉 임금이 계속 오르고 그리고 서비스 가격이 굉장히 오릅니다. 따라서 이전과 코로나 초기와 달리 유럽과 미국의 인플레이션 원인은 국내에
그 임금 상승과 서비스 가격, 특히 호텔이나 여행 그리고 그 노동자들의 그 서비스업에서 일하는 레스토랑에서 팁을 준다든지 이런 비용이 높아져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1.4%, 3년 연속 OECD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에도 역전당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진 건 1990년대 이후 딱 3번. IMF 외환 위기였던 1998년, 세계 금융위기가 터진 2009년, 그리고 코로나가 세계 경제를 강타한 2020년입니다. 이런 외부 충격이 없는데도 1%대까지 떨어진 건 처음입니다. 경제는 성장하지 않고 물가만 오르는 상황. 사람들은 점점 가난해집니다. 가난해진 사람들은 지갑을 닫고 소비가 위축되면서 내수는 더 나빠집니다.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일본보다 낮은 것이 최근 50년 동안에 딱 2번밖에 없었어요. 이전에 첫 번째 1980년 그 서울의 봄 이후에 그 대통령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을 때 이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일본 경제 성장률보다 낮았고요. 두 번째가 1998년도 외환위기, IMF 우리나라 경제 주권이 없었을 때 그때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일본보다 낮았는데 그리고 세 번째가 작년이에요. 2023년도는 일본 경제 성장률보다 낮은 굉장히 극히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는데 아니 구테타도 일어나지 않고 IMF 경제 위기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왜 일본보다 더 낮았냐를 보면은 내수가 안 좋았기 때문이거든요. 경제 성장률이 1%대라는 게 실감이 잘 안 났는데 이거 정말 심각한 상황이군요. 전문가들은 정말 위기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나마 올해에는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주력 수출이 살아날 조짐이 있지만 내수는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